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강이 변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15년 아란 아골토가 요나라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들을 통합해 통일국과 금을 건국하였습니다. 고려의 전쟁을 힘겹게 화친이로 마무리한 후 내로 골마갔던 요나라와 전쟁을 벌여 연전연승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북송의 황제 휘정은 여에게 바치던 공물을 금에게 대신 바치면서 흑공을 제의하였습니다. 금 입장에서도 지원군이 생기면 나쁠 게 없기에 이를 수락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의 생각 없이 오랑캐라 이기던 금나라와 손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금나라 쪽으로 판도가 거의 넘어갔으니 여진을 이용해 거란을 제어하고 자신들은 그 사이에 숟가락만 얹어서 수건인 연운 16주를 해박하여 북송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성의 군사력이 무너진 여나라도 이기지 못한 정도로 처참했던 것입니다. 문치 이주의 통치 방식의 영향으로 병사수가 장부상으로는 많긴 하였으나 병력들의 내실을 따지면 평화가 길어서 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락에 능통한 장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진시 상황에서도 군대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실제로 금나라와 협공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로 요나라의 패전병 무리 수천에게 10만에 달하는 송나라 군이 패하였습니다. 제신들과 달리 졸졸만 거듭하는 송의 주택 근조차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러 피해 안 보고 양쪽 사이에서 눈치를 보려고 졸졸한 척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사실을 보내 따졌습니다. 이에 성의 기존이 연운 16주가 아닌 연운 6주의 토지만 받기로 하고 연주 내의 모든 재물과 추가적인 공부 금 단독으로 공작은 운주를 고스란히 넘긴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송의 태도에 금조차 잠시 마음을 돌려 화를 풀며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동맹 관계는 유지된 채 1125년 요나라는 금나라와 송나라가 핵공 속의 마지막 황제였던 천조제가 금나라 군대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금나라의 수도로 압송되었으며 남은 전당 세력은 서쪽으로 도망가 서열을 세웠습니다. 이 뒤에 약속대로 성이 금감해준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가 멸망하자 북송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바치지 않는 걸로도 모자라 포로로 잡힌 여의 천자지와 접촉에 금나라에서 내부를 조장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고려가 송에게 말했듯이 성이 기본적으로 금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북송은 이 민족을 적대하고 매우 불신하였습니다. 그나마 수나라와 당나라 시절부터 중화의 문물에 감화된 요나라와 달리 군사력만 강했던 금나라는 송나라 입장에서 그저 강한 군사력으로 벼락 출시한 야만적 시밥제일 뿐 동격의 나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그러한 고려인들 또한 단 한 번도 예진족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라 얘기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동시대 세계 최고의 수준의 문명 국가임을 자부하는 송나라인들의 눈에 예진족들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였습니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 계약 불이를 이행은 전적으로 송나라 잘못이었습니다. 제대로 분노한 금나라는 북방 통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군대를 파견해 순식간에 수도인 개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그 과정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적 도계에 심취하던 희정이 곽경이라는 도사인 척하는 사기꾼에게
묶여 육갑 신병이라는 진법을 세우면 막을 수 있다고 자만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금나라군에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칼이 목 아래 내밀어질 때 대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당대 황제 겸 원인 제공자 효종은 장남 혜정에게 항의를 양해한 뒤 본인은 남쪽으로 피난 가버렸습니다. 흠정은 갑작스레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이강이 개봉해서 근거를 막고 고문들이 몰려온다는 점을 이용해 판세의 태연부, 하간부, 정산부의 하복 및 하동 영토 한량과 금 1천만 냥, 은 2천만 냥, 비단 1천필의 배상금 지불 조건을 제시해 간식의 금과 평화 조약을 타결하였습니다. 금이 1차 청구권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이후 혹대에다 혹을 더 붙인 꼴이 되어버린 흠정은 이러한 사태의 주범 간신, 동간, 양사성, 최경, 최유, 주면 등을 유배하거나 처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그쳤다면 치욕스럽게 영토와 재산은 조금 이렇더라도 하복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흠정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려 했으므로 처형되나 금과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흠정보다 주전파 대신들의 의견을 찬동하여 금나라와 약속을 또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금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바로 군대를 보내 포위만 하던 이전과 달리 송의 수도 개봉을 공정하였습니다. 1626년 11월 결국 개봉이 장정 8개월 지속된 공방전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수도 개방에서 금나라군은 송조의 재성 장방창을 협박해 괴뢰 정권을 세워 황제를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희정과 흠정을 비롯한 북송의 황족 및 관료 3,00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대량의 서적 보고와 재물, 보물, 그림 등과 함께 법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와중 압승적인 관료와 황족들에게 장방청의 즉위를 지지하는 서명을 강요하여 받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송은 한 차례 멸망하고 수도 개방을 비롯한 하북지역을 금나라가 점령하였습니다. 사실 북송이 아무리 야가다 해도 단기간에 수도가 2번이나 될 정도로 국력이 처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내적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경제력으로 북방민족을 해외하여 버텨왔으나 송희종이 지속된 실정으로 국가 재정은 파탄에 내놨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군사력은 분열된 끝에 북방민족을 해외하지 못하고 적을 방어할 군사도 부족한 상태에서 대책 없이 금나라 전쟁을 선택한 대가로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와 세상왕이 포로가 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779년 예선 전투에서 몽골이 고전할 정도로 남성군민이 저항했음을 생각하면 씁쓸한 결말입니다. 그만큼 송나라에서 송희종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포로로서 금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사만 챙기거나 기수만 찾는 등 도무지 황제로서 볼 수 없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차라리 송희종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기를 하거나 싸우다가 전사했다면 황제의 죽음에 분노한 민심으로 의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희종은 포로가 되고도 8년을 더 살다가 1135년에 죽었습니다. 금나라는 장방청이 괴뢰 황제를 앞세워 기존의 송나라 세력을 흡수하고자 꾀했으나 장방청은 송의 백성들에게 인심을 사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금나라로 끌려가지 않았던 철종의 배우 소자 성한항우 맹씨를 황태호로 복권시켜 이를 통해 정통성과 적법성을 노렸으나 맹씨는 장방청을 돕기는커녕 휘종의 군함이자 흠종의 이복 등의 형으로 당시 제주 지방에서 유일하게 포로가 되지 않은 강왕 조부에게 장방청은 적법성도
정통성도 명분도 없으니 어서 빨리 천자 자리에 오르라는 내용으로 친필 서한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서한을 받은 강황 조고는 제의를 선양받아 남성의 초대 항쟁이 고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장방차가 금난에게 아주 제대로 약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휘공이 살아있던 아들 이심하고 명종 조고 단 하나만이 정광이 된 때 금단하게 포로로 잡히지 않아 항의계승 논란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고 혼자 개봉이 아니라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항족을 수도에 모아서 살게 만드는 북송의 관례가 정광이 변 때에 역효과를 불렀지만 동시에 단 한 명만 살아남은 덕분에 항의계승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명이 18년 만에 망한 원인 중 하나가 누구를 즉위시키냐는 논란임을 고려하면 분명히 이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고정이 된 조고가 금나라에 합류하지 않는 기존 송세력들을 규합하면서 근과 위초의 장방청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남부지역에서 송을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남성입니다. 고종이 주도하에 송이 다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금나라는 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의 고관이 이유를 또 다른 괴리국 황제로 세우며 지속적으로 남아하였습니다. 고종도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맞서서 군대를 일으켰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짓밟혔습니다. 금나라는 승승장구하여 양주, 남경, 임안, 올주, 명주를 잇따라 점령하고 일본 강서성까지 진격하였습니다. 도망친 고종은 원주에서 극계 해상으로 내몰아 전충국을 청구할 정도로 용명하였습니다. 송은 화중, 하남, 인근까지 몰아붙여 승승장구하였으나 아직 금의 선국가도는 금의 이집에서 막이 내리는 하복과 달리 강과 하천에 맞는 하중 하남의 기후와 지리는 금에게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악비 항세충 등은 주장을 한 성군이 관객에게 예상치 못하게 전선이 평평하게 형성되는 동안 지나치게 강압적인 정부 및 약탈에 버티지 못한 송나라 사람들이 점령지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금이 관중 사천성을 점령한 이후 더 이상 점령을 선택하지 못하고 장강을 두고 서로 일진일퇴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금나라는 더 이상의 전쟁은 손해밖에 없다고 판단한 개봉 및 항하 이남을 포기하였습니다. 아예 하복으로 후퇴의 방어선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악비 등의 주전파가 지나친 발언력을 얻을까 경계한 진해 등 합평파가 악벽에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금나라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야에서부터 대성관까지 경계로 삼아 괴뢰 정권을 피하고 금나라가 정식으로 화복을 통치하게 되어 주권 대륙은 본격적으로 2차 남북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80년 뒤 남성의 헌신 한탁주가 정광이 변의 권력을 갖겠다는 명목으로 북벌론을 주장해 계희북벌 시도했으나 패하였습니다. 계희북벌 사건 이후 10년 뒤 금예정식의 북방의 신흥 강자 몽골이 세력 규모에 자연스럽게 금과 대립하였습니다. 역사상 최대 기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금예정 천흥 2년 몽골과의 대립으로 약해진 금나라를 본 남성은 당대 최고의 명장인 맹공에게 군대를 보내 예정을 칠 것을 명했습니다. 맹공은 황제의 뜻대로 직접 금나라 예정을 참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100년 만에 설욕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담평의 민락이 일어나고 또한 얼마 못 가 당연하다면서 당연하게도 급을 전개한 몽골이
송까지 침략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어난 몽골 남송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마지막 그 국력까지 바닥이 난 송은 결국 멸망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금태정은 끌려온 휘정에게 혼났고 흠적에는 중헌의 란치기를 내려 조롱하였습니다. 공과 호는 자기로 보자면 왕보다 아래이니 제형의 지위도 부정 또는 강당한 것입니다. 그러던 명미성 황제였는데 판단 하나 그르쳐서 받는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희정과 함정은 포함해 붙잡힌 북송의 포로들은 금의 영토에서 동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옥성 현재의 해룡장성 할빈이라는 근처의 단체로 모여서 귀양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한경북도 해이라는 설이 있으나 한국 측 서사에서만 주장하는 이야기이고 중고학계에서는 우성의 할빈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나라의 초창기 수도가 오늘날 할빈시 이창구에 위치했던 상경회령부였기 때문에 금나라 입장에서도 황족급의 중년적 제수들을 수도와 멀리 떨어진 했던 곳에 안치시키기보다는 수도 가까운 곳에 수감시켜 엄격하게 감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추측입니다. 희정은 원래의 금나라 형태에 묻혔다가 고종에게 위해가 돌아와 남서의 영흥원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제200년도 안 지나 원나라 때 영원히 남아승자 강남 섭교 청토 양년진가에게 도굴되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흠정의 무덤은 서서에서는 흠정은 오늘날 한안성에 매장됐다고 합니다. 거리다 보니 후사의 지장으로 일부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 금나라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탈출한 사람 가운데 남성의 재성이 오랜 진해가 유명합니다. 그동안 송나라 황족들이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그래도 최소한의 대우를 해줬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뒷날 고종의 노력으로 고종의 어머니 위시가 돌아오고 아버지 희정의 이해 등 다해 프로로 잡혔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회의 일부라도 성화를 하였습니다. 나라를 망친 희정은 물론 흠정은 송나라의 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자계승 원칙으로 정통성 문제가 벌어질 염려가 있다는 까닭에 고종이 거부하여 아예 성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흠정같이 불행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 예의 일부가 귀향에 성공하였습니다. 송태정의 자손들은 원래 귀에서 수가 적었습니다. 개박에 머물던 대부분의 황족들이 금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남성을 세운 송나라 고종마저도 손이 없이 사망하면서 남성은 송태조의 자손들이 이후 대대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태종의 후손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남성의 재상을 지냈던 조여우로 태종의 8대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여우도 이 때문에 고종의 적지 않는 견제를 받다가 결국 실과하였습니다. 조여우 이후 태종의 자손들 중에서 유명한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종과 함정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남신 김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적이라는 야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책의 내용대로 금나라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송신화 유사에 수록된 이야기 역시 그렇게 신빙성이 높은 분 아닙니다. 오히려 두 황제를 따라 금나라로 간 최경의 아들 태조가 그러한 북수행로과 신의모 등 다른 서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달리 희조가 함정이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대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첫 번째 학대 가해자라고 지목되었던 안한 아골타의 차남 안한 종마
오히려 희정에게 연애를 베풀며 대접했다고 합니다. 희정이 금단에 도착했을 때 금단으로부터 비단과 신견을 하사받았으며 금태정이 명령으로 희정 부자가 견장녀 등 권력적인 의식에 참가하고 피생이 되어 평민 계급으로 떨어진 것을 사실나 오늘날 베이징 근처에 연하는 연산비에서 머무를 때 상당히 편안하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후에 남상에서 북정면 인증을 보이자 희정 일가를 후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부터 희정 자신이 직접 초가집 지붕을 입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이전보다 힘들고 궁핍하게 산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학대를 받았던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붕 위에 올라가 자신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하인에게 요순도 초가집에 살며 검산 생활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시절부터 빈곤한 생활을 했지만 송나라 사람들이 받았던 돈밭이 45격이라고 합니다. 일경이 약 3,000평 정도 되는 것을 보면 빈곤하고 고되긴 했어도 야사에서 말한 것처럼 억지로 썩은 음식을 먹고 지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희종의 딸과 며느리들이 금나라 종실의 첩이나 처가 되면서 금태정이 희종에게 말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여전히 너희 여자 6명은 종실의 부인을 지었으니 너희 말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인체가기에는 장사를 시키라. 돈을 벌어 말년에 의식이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대의 딸과 며느리가 궁궐 침사에 시봉을 든지 이미 2년이 지났다. 조심하고 경계하여 잘못됨이 없어 은혜를 베풀어 돌봐주고 있다. 이렇게 정성한 자신은 원래 그대가 키워준 것이므로 비단 10단을 내려 천자의 은총을 보여주겠다. 희정은 금단에 가서도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만주 발상으로 불렸던 일근기오로 실은 자신들을 희정과 험정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식조를 받은 그해 희정의 아들 중 한 명인 조학이 아버지가 역모를 기하고 있다고 금태정에 모고했다가 희정의 부모와 함께 맞아 죽었습니다. 역시 금나라에 의해 해빈왕으로 봉해진 천재제인 너비들이 천재제를 모고했다가 똑같은 꼴을 당하였습니다. 정강이 변이고 흠정 역시 금태정의 뒤를 이은 희정이 태정 때 흠정에게 되는 중호라는 모멸적 칭호 대신 천수공공으로 봉해줬으며 희정은 흠정에게 녹봉도 줬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희정이 흠정을 기역지인 옥성에서 금단의 수단이 상경해령부로 불러와 살게 해줬으며 흠정은 어렵게 되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왕상 흠정에 대한 대우가 정헌후 시대보다 좋아진 건 맞는 듯 합니다. 중국에서는 천수공공이란 의미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모멸적인 의미와 정헌후의 모멸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폐선이 된 포로에서 망국 향족 취급을 받긴 정도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금사에는 희정과 흠정이 죽자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사의 기록임을 감안하더라도 화살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쏜 후 말밖으로 밟아가 죽였다는 따위 고의를 담은 과장된 괴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은 가장 치욕적인 정강의 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긍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